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이 나이가 되어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행복해지려고 애쓸수록 삶은 더 무거워진다는 것을요. 젊었을 때는 몰랐습니다. 아니,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뭔가를 더 해야만 했고 더 가져야만 했으니까요. 그게 살아있다는 증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믿지 않으면 하루하루가 의미 없어 보였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이렇게 많은 시간을 뒤로하고 나니 이상한 일입니다. 그토록 원했던 것들을 손에 넣었을 때도 마음은 여전히 어딘가 불안했습니다. 뭔가 부족한 것 같았고 뭔가 더 채워야 할 것 같았습니다. 행복이라는 게 마치 손에 잡힐 듯 잡히지 않는 그림자 같았습니다. 그래서 더 달렸습니다. 더 많이 벌고 더 인정받고 더 단단한 무언가를 쌓으면 그때는 정말 편해질 거라고 믿으면서요. 하지만 그 끝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60이 넘어서야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평생 잘못 찾아왔던 건 아닐까? 행복이라는 것을요. 젊었을 때 저는 행복에 대한 확실한 공식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보고 면접을 보고 합격 통지를 받았습니다. 기뻤습니다. 정말 기뻤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한 달도 채 가지 않았습니다. 곧 다른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승진 걱정, 평가 걱정, 동료와의 비교. 결혼을 하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면 더 이상 외롭지 않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은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사랑만으로는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가족 간의 문제, 아이를 키우는 문제, 행복은 점점 뒤로 밀려났고 그 자리에는 책임과 피로가 들어섰습니다. 아이를 낳으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물론 아이는 소중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건 또 다른 무게였습니다. 아이가 아프면 마음이 찢어졌고 아이가 학교에서 힘들어하면 제 잘못처럼 느껴졌습니다. 아이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 어느새 또 다른 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돈만 있으면 많은 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악착같이 모았습니다. 저축도 하고 아끼고 투자도 했습니다. 통장 잔고가 늘어날 때마다 안심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깐이었습니다. 돈이 조금 모이면 또 다른 걱정이 생겼습니다. 이걸로 충분할까? 더 모아야 하는 거 아닐까? 나중에 병원비는 어떡하지? 그렇게 삶은 계속되었습니다. 하나를 잃으면 다음 목표가 생기고 하나를 얻으면 또 다른 불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게 바로 욕망의 구조라는 것을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무언가를 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를 움직이는 힘이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그 욕망은 우리를 소모시킵니다. 하나를 채우면 그 자리에 또 다른 빈자리가 생기고 그 빈자리를 채우려고 또 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을 달리면서도 정작 도착한 곳이 없는 것처럼 느낍니다. 왜 이렇게 살아도 마음은 늘 바빴을까요? 왜 이렇게 많은 것을 이루고도 마음 한구석은 늘 허전했을까요? 어느 날 저는 한 철학자의 문장을 읽었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삶은 본질적으로 고통이다. 욕망이 충족되지 않으면 고통이고 충족되면 곧 권태가 찾아온다. 처음엔 이 문장이 너무 비관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행복한 순간이 있지 않은가? 그래도 즐거운 날들이 있지 않았나? 하지만 곱씹을수록 이상하게 가슴에 닿았습니다. 그가 말한 건 절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정확한 진단이었습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행복을 추가하려고 애썼습니다. 뭔가를 더 얻으면 행복해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더 많은 돈, 더 높은 지위, 더 좋은 집, 더 훌륭한 자녀 행복은 더하기의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그 반대를 말합니다. 행복은 더하는 게 아니라 빼는 것이라고. 고통을 줄이는 것이라고. 그 말이 처음엔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60을 넘기고 나니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평생 힘들었던 이유를요. 저를 괴롭혔던 건 부족함이 아니었습니다. 비교였습니다. 남들과 비교하면서 제 삶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친구가 승진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축하한다고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씁쓸했습니다. 형제가 새 집을 샀다는 얘기를 들으면 괜히 제 집이 낡아 보였습니다. 아이 친구 부모가 해외여행을 다녀왔다는 말을 들으면 우리 가족은 왜 그렇게 못 사나 싶었습니다. 저를 괴롭혔던 건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기대였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너무 많은 걸 기대했습니다. 이 정도는 해야지, 이 나이면 이 정도는 있어야지, 부모로서 이 정도는 해줘야지. 그 기대가 제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마다 저는 스스로를 탓했습니다. 저를 괴롭혔던 건 가난이 아니었습니다. 체면이었습니다. 남들 앞에서 부족해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없는 돈을 쓰기도 했고 힘든데도 괜찮은 척 했습니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도 아이 학원비는 꼭 대주려고 했고 친구 모임에 나가면 괜히 한턱 내고 싶어졌습니다. 그게 자존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건 자존심이 아니라 두려움이었습니다. 남들에게 무시당할까봐, 뒤처진 사람처럼 보일까봐. 저를 괴롭혔던 건 외로움이 아니었습니다. 타인의 시선이었습니다. 누가 저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게 늘 신경 쓰였습니다. 회사 동료들이 저를 무능하다고 생각하면 어쩌나. 친척들이 저를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여기면 어쩌나. 심지어 아이들이 저를 실패한 부모라고 생각하면 어쩌나. 그 시선들이 저를 올감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제가 스스로 만들어낸 고통이었습니다. 누가 저에게 그러라고 강요한 것도 아닌데 저는 스스로 그 무게를 짊어지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주는 고통보다 스스로 만들어내는 고통 속에서 더 많이 힘들어한다고. 그렇다면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행복을 늘리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고통을 줄이는 겁니다. 이건 체념이 아닙니다. 포기도 아닙니다. 오히려 지혜입니다. 60이 넘어서야 제가 깨달은 건 이겁니다. 더 가지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것. 더 이루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것. 대신 저를 아프게 했던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아도 된다는 것. 비교를 내려놓았습니다. 친구가 잘 사는 건 친구의 삶이고 제가 사는 건 제 삶입니다. 이제는 그걸 구분할 수 있습니다. 누가 좋은 차를 샀다는 얘기를 들어도 예전처럼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구나 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제 삶이 초라한 건 아닙니다. 그냥 다를 뿐입니다. 기대를 내려놓았습니다. 이제는 저에게 너무 많은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완벽한 부모가 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훌륭한 사람이 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그저 오늘 하루 제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됩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못 해낸 것에 대해 자책하지 않습니다. 제가 인간이니까요. 한계가 있는 게 당연하니까요. 체면을 내려놓았습니다. 남들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집이 작으면 작은 대로 살아갑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제 가치는 제가 가진 것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로 결정됩니다. 타인의 시선을 내려놓았습니다. 누가 저를 어떻게 생각하든 그건 그 사람의 일입니다. 저는 제 삶을 살면 됩니다. 모두에게 좋은 사람일 필요가 없습니다. 모두에게 인정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저를 이해해주는 몇 사람만 있어도 그걸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하나씩 내려놓고 나니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뭔가를 더 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사라졌습니다. 무언가를 증명해야 한다는 조급함도 사라졌습니다. 그냥 하루하루가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조용함 속에서 저는 처음으로 평온을 느꼈습니다. 이게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한 것이었습니다. 행복은 무언가를 얻어서 오는 게 아니라 고통이 줄어들었을 때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것이라고. 평온은 성취의 결과가 아니라 욕망을 내려놓은 부산물이라고. 60이 넘어서야 저는 그걸 이해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는 아직 욕망이 강렬했고 세상에 증명해야 할 것들이 많았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요. 내가 못나서 힘들었던 게 아니었구나. 내가 부족해서 고통스러웠던 게 아니었구나. 그저 너무 많은 걸 짊어지고 살았을 뿐이구나. 이제는 내려놓아도 됩니다. 그게 약한 게 아닙니다. 패배도 아닙니다. 오히려 용기입니다. 자신에게 정직해지는 용기. 더 이상 억지로 달리지 않아도 되는 용기. 요즘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리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예전에는 정리가 끝을 의미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것, 포기하는 것, 체념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게 느껴집니다. 정리는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작입니다. 진짜 내 삶을 사는 시작. 짐을 내려놓고 가벼워진 마음으로 비로소 나답게 살아가는 시작. 이제 저는 큰 목표가 없습니다. 이걸 꼭 이루어야지, 이렇게 되어야지 하는 것들이 없습니다. 대신 작은 평온이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몸이 아프지 않으면 감사합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올 때 그냥 그 빛을 바라보는 게 좋습니다.
누군가와 차 한 잔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눌 때 그 시간이 소중합니다. 저녁에 조용히 앉아 있을 때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숨 쉬는 것만으로도 괜찮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행복이었습니다. 평생 저는 행복을 멀리서 찾았습니다. 큰 것, 대단한 것,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 속에서 찾았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늘 아주 가까이 있었습니다. 고요한 아침, 따뜻한 햇살, 편안한 침대, 맛있는 밥 한 끼 그런 것들 속에 있었습니다. 다만 제가 너무 바빠서 너무 조급해서 너무 불안해서 그걸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이제는 봅니다. 그리고 느낍니다. 60대는 실패한 시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정리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평생 짊어지고 왔던 무게를 내려놓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더 이상 달리지 않아도 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제 속도로 걸어갈 수 있는 시기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비관주의자라고 불립니다. 하지만 저는 그가 비관한 게 아니라 정직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삶은 원래 고통스러운 것이라고. 욕망은 끝이 없고 만족은 오래가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건 절망이 아닙니다. 오히려 해방입니다. 우리가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행복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 다만 조금 덜 아프면 된다는 것. 그리고 그걸로 충분하다는 것. 저는 이제 행복해지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대신 하루하루 제 마음을 조금씩 가볍게 만들려고 합니다. 어제보다 조금 덜 비교하고, 어제보다 조금 덜 불안하고, 어제보다 조금 덜 조급하게.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문득 깨닫습니다. 아, 오늘은 그렇게 힘들지 않았네. 아, 오늘은 마음이 좀 편했네. 그게 바로 행복입니다. 거창한 무언가가 아니라 그저 덜 아픈 하루. 그걸로 이미 충분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견뎌왔습니다. 충분히 열심히 살았습니다. 충분히 애썼습니다. 이제는 스스로에게 말해도 됩니다. 나는 잘못 살지 않았어. 나는 최선을 다했어. 이제는 쉬어도 돼. 행복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늘 하루 어제보다 조금 덜 아팠다면 그걸로 이미 충분합니다. 그리고 내일도 모레도 조금씩 조금씩 더 가벼워지면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60대에 배우는 지혜입니다. 쇼펜하우어가 평생에 걸쳐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입니다. 행복을 늘리려 애쓰지 마세요. 고통을 줄이면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충분히 평온할 수 있습니다.